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양서연입니다. 오늘은 바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바깥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벽으로서 피부가 하는 보호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유해한 물질들의 유입을 억제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표피층, 진피층, 지방층, 모낭, 땀샘, 피지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 즉 각질층은 피부 세포가 말단 분할을 거쳐서 여러 층을 형성하여 각막화된 튼튼한 구조의 장벽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보다 2배 이상 더 깊고 두껍고 10배 이상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바디 피부는 얼굴에 비해서 찬바 신세일 때가 많습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지만 바디 피부를 위해서는 제품 하나를 사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바디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두껍고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하기 쉬운데요.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는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분들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바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체형이 변화하고 젊은 몸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성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다이어트와 임신, 출산, 수유, 갱년기 등등을 거쳐서 라인 자체가 망가지면 전혀 다른 몸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마이크로바이옴, 요새 많이들 언급하시잖아요. 피부 미생물은 직접적으로 또는 피부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부 세포들의 분화 및 재생에 기여함으로써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피부 세포 및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고 교육시킴으로써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바디 피부는 보통 옷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옷에 의한 직접적인 마찰도 자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아웃도어 활동이 많으면 자외선에 더 많은 면적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잦은 제모 등으로 생각보다 바디 피부는 많은 자극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과 생화학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로 크게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피부 장벽,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일부는 항생제와 같은 물질을 자체적으로 분비함으로써 다른 병원성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에 유익한 유익균은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피부 장벽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쉽게 말해서 최전방에 일하는 가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서 1차적으로 적군을 방어하는 군사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겠죠. 병원균,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 물질이 무너진 1차 방어선을 통해서 우리 신체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겠죠. 두 번째는 생화학적 피부 장벽, 세포 간의 지질 및 피지막입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구성과 그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각질층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피부 장벽을 생화학적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의 세포 간의 지질, 보습인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튼튼한 물리적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간의 지질을 이루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생화학적인 피부 장벽은 pH, 즉 산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피부는 산성막, 땀, 피지, 각질세포로 구성된 피부 표면의 이 보호 장벽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피부 각질층 표면의 얇은 막이죠. 대체적으로 폐하 4에서 7 정도를 띱니다. 이때 이 pH가 약 4.7 정도가 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pH가 높은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피부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피부 장벽의 미생물들의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장벽을 견고하게 하는 지질막의 구성 요소들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쉽게 파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pH 환경이 무너져서 피부의 생화학적인 장벽이 무너지면 표핀의 지질합성이 저하됨은 물론 동시에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해서 각질세포가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 장벽 기능의 항상성을 잃게 됩니다. 피부는요, 각질세포와 세포 간 지질 사이의 밀착 연접이 파괴되어 물리적인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항원과 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 표피 전층에서부터 활발한 면역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바디 피부 관리의 핵심, 바로 피부 장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디 피부는 우리 신체의 피부 면적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감싸면서 가장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바디 피부 케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바디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영양, 보호막 케어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건조한 바디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얼굴 피부보다 2배가 더 깊고 10배가 더 넓은 바디 피부. 게다가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바디 피부를 위해서 올바른 보습 제품,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바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영양입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바디 피부 또한 바디 피부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세라마이드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보충, 영양은 지켜서 유해 물질로부터 튼튼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분 보충, 영양을 아무리 관리해도 생활 습관으로부터 관리하지가 않으면 건강한 보호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샤워물의 온도가 뜨겁거나 샤워를 자주 할 경우에 피부에 유익한 미생물이 줄어들고 피부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서 보통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피지가 과다 분비되어 각질이 일어나고 뾰루지나 트러블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건강한 식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신선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장내에 다양한 유익균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야채, 견과류와 통곡물로 인해서 늘어나고 발효식품에도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피부도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꼭 마련해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는 셀프 케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신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자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고 있기에 바디 피부 관리는 단순한 바디 케어가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양서연이었습니다.